여러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끝난다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다양한 장소가 꼽힐 수 있겠으나 세계인들은 놀랍게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로 서울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까지를 여행기간으로 설정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검색량이 증가한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이 꼽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총 6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관광 공식 웹사이트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한 해 동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서울의 관광명소 탑7을 소개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바로 경복궁으로 전세계 6개 전 언어권에 걸쳐 탑5에 들며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 광장시장, 청계천, 동대문 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문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1위는 남산 소난 산책길이 차지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매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복궁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4차 한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류 카테고리의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4월부터 이어진 긴 외출 자제로 VOD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어권 기사 선호를 종합해봤을 때 올해는 비대면 여행지 및 한류 관련된 콘텐츠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만큼 한류의 지속적인 인기에 힘입어 서울 관광까지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특히 주목하는 교통수단이 있다는데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한국에 오면 경복궁, 명동거리, 홍대를 찾기보다 먼저 서울 지하철을 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해외 매체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해외 언론 등에 나온 반응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전세계 국가별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을 소개하며 한국에 오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을 꼽은 이유로 4G 와이파이, 편한 엘리베이터, 승강장 안전문, 깨끗한 전동차 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페루의 마추픽추,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과 나란히 꼽히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과 비견될 정도로 꼭 가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울 지하철이 경복궁과 명동거리를 제치고 세계인을 열광하게 만든 셈이라며 이번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두고 세계인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10여 개 지하철 노선, 시내버스 환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 뭐야 페페TV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뭐 환승할 때마다 차비를 결제해야 하는 나라도 있어? 있습니다. 환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적으로 무료 환승을 뜻하는 것이고 한국의 환승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이 같은 무료 환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지하철이 발전해 있다는 일본만 해도 서로 다른 회사의 노선을 사용할 때면 무료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 가장 큰 철도 회사로 JR이 있고 도쿄만 해도 오다큐, KQ, 도부, 세이부, 도큐, 오사카의 경우 킨테츠, 한큐, 한신, 난카이, K항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려면 노선의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그 동네 노선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10여 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못 가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 노선이라 할지라도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10여 개 지하철 노선은 물론 시내버스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노선도 한 장만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들도 쉽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처럼 편리한 시스템을 찾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반응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은 스페인 나바라 대학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세계도시 시교통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가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교통정보 시스템인데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같은 노선상의 실시간 전동차의 위치를 승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현재 전동차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승강장에는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하는지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점도 외국인들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서울의 모든 지하철에 대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언어로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한국 지하철을 타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빵빵 터지는 지하철의 와이파이 서비스 무선 인터넷인데요.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또한 서울 지하철의 4G 기반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꼽았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승강장 깊이에 상관없이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와이파이까지 시원스럽게 잘 터지는 서울의 지하철은 외국인들도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나라에 가면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지하철역에서는 무선 인터넷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행 정보 사이트 원더 위스텀은 서울 지하철을 아시아 4대 지하철로 꼽으며 쾌적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 다루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지하철은 섬세함의 극치다. 여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냉방 온도가 덜 낮은 양냉방 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객실 혼잡도에 따라 자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되고 냉난방 장치가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접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아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엘리베이터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역 가운데 88%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으로 타는 곳까지 연결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지하철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5년 동안 2천억 원을 투자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현재 26%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런던의 3.4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이 갈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보여준다. 승강장 안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 터널 내 공기가 승강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쾌적한 승강장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은 악취도 없고 안전하고 최첨단 설비가 적용되었는데도 요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싸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대한 해외 댓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탄할 수밖에 없겠어. 엄청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데 거의 1달러 수준이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어. 또 객차들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자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도 객차 한가운데서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야. 반면에 미국 지하철에서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야 하지. 또 한국의 지하철의 가장 훌륭한 점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한국은 너무 달라. 그저 편안하고 평화롭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인상적이지. 내가 타본 지하철 중 최고였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지하철보다 10배는 좋다는 거야. 한국 지하철은 많이 개선이 됐지. 내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을 때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나 껌을 팔던 잡상인들도 많았어. 잡상인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경찰들이 매우 빠르게 잡아가더라. 지하철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야.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해.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한국에 살면서 가장 신기한 게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들이 깨끗하다는 거야.
탑이야. 지하철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신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 한국 지하철은 나쁠 수가 없지. 내가 장담하는데 뉴욕 지하철 시스템보다 나아. 뉴욕 지하철을 타느니 암에 걸리는 편이 낫지. 나도 매번 갈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곤 해. 난 너무 심플해서 감명을 받았지. 심지어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쉬워. 한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훌륭해. 그 중에서도 너를 도시의 아주 조그만 곳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 지하철이지. 내가 차를 사는데 써야 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지. 서울과 부산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는 진심으로 훌륭한 지하철들이 있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짜증나. 세계에서 최고지. 더 나은 곳이 있을 리가 있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야. 타이페이의 지하철도 훌륭해. 서울만큼 좋은 것 같진 않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모두 지하철 부문에서 위너들이지. 그렇지만 서울이 가장 탑이야. 서울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안전하다. 어떤 때는 SF 영화 같기도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서울 지하철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비견될 정도로 명소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한국으로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구축해 놓은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을 아끼고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방탄소년단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응에 호응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BTS가 모델인 자사 제품을 중국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나 징동 삼성관에서 휴대폰 갤럭시 20 플러스 BTS 한정판과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드 BTS 한정판의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일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벤 플리트상 온라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BTS의 리더 RM은 수상소감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언급 따위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별도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구시보는 BTS가 6.25 전쟁 70주년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화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쓸데없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양국이라는 단어 사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중국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정신이라는 거죠. 중국은 1950년 말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하자 전쟁에 전격 가담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장남 마오아닝을 포함해 13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BTS의 수상 소감은 웨이브 핫 이슈에까지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극우주의 성향을 보인 몇몇 네티즌들은 느닷없이 BTS를 넘어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존엄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차이나 사이트에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이 남아있는 화면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향해서 해당 폰을 깨끗이 처리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황구시보등 중국 매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삼성전자는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중단 배경과 관련해서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삭제된 것이다. 문제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의류 브랜드 휠라와 현대자동차도 BTS 지우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휠라는 지난해부터 웨이보에 BTS의 사진과 광고 이미지 여러 장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게시물을 지우거나 숨김으로 처리해 검색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현대차 역시 공식 웨이보 계정에 BTS가 글로벌 수소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한 이미지와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질문하자 관련 회사 모두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중국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BTS의 경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또한 팬클럽 아미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한때 트럼프 대선 캠프를 물먹인 적도 있었죠.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중국의 아미들도 BTS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BTS는 한국 그룹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당연하다. 뭐가 문제냐? 그런 시상식에서 BTS가 뭐라고 했어야 했지? 사실 BTS는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번역본이 문제가 있다. 네, 앞서 언급했듯 BTS의 수상 소감을 보면 한국, 미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악의 없는 한국 전쟁 관련 발언을 공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는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휠라가 BTS와 협력한 흔적을 없애며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인의 애국심을 쫓는 최신 사례이며 불매운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정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BTS의 발언이 중국의 국가 존엄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격앙된 반응은 사실 한국을 넘어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판한 건 사실 미국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죠.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북측은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은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북측의 신무기들이 공개된 후 일본이 가장 놀랐습니다. 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전력을 크게 증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미국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중요한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 중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 아래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야말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원한다. 반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내보냈을까요? ICBM과 자체 제작한 이동식 발사대가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트럼프가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가까운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중의 대립이 도드라진 꼴입니다. 중국은 쓸데없이 BTS를 겨냥하고 있지만 속내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 국제적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죠. 관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